자, 창업과 IP 문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얘기를 하죠. 창업이 일자리 만든다? 틀렸습니다. 창업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고품질 창업이 일자리를 만들죠. 자, 창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단순히 국가 성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사회적 이동성이 강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해소됩니다. 실제 대한민국 일자리 누가 만드느냐? 대기업 거의 못 만듭니다. 중소벤처가 일자리 만들죠. 자, 대한민국이 우리 한정화 청장님 여기 계시면서 정말 획기적인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업의 숫자를 다시 2000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우리 박수 한번.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금년도에 MIT에서 자료가 안 보이네요. MIT의 구지만 교수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창업의 양과 국가의 GDP는 한마디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연구에서 창업의 많은 나라가 오히려 성장이 안 된다. 미국의 수많은 주 중에서 창업의 숫자가 많은 주가 오히려 성장이 떨어지더라. 그럼 도대체 문제는 뭐냐 놓고 보니까 역시 구지만 교수가 내놓은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으로 봤더니 좀 재밌어요. 회사 이름이 짧아야지 회사가 잘 성장하더라. 그래서 짧게 만드세요. 이미지의 모텔이어서 너무 길어요. 그런 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자 이름 달지 말아라. 이름 달면 마이너스 70%. 이건 영세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약 400%. 중요한 이겁니다. 상표 등록 회사가 500%, 특허 등록 회사가 3,500%의 성장을 더하더라. 즉 다시 말해서 지식재산, 특허와 상표 등록은 창업의 질적 요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청 또 특허청 두 개의 중요한 부서가 있는데 두 부서가 이제 힘을 합쳐야 될 때가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전 양 청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카우프만 재단의 의학금이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고 특허를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봤더니 10년 후에 성공의 차이가 20%씩 벌어지더라. 이게 그뿐만 아니라 증권시장 상장 확률이 5배 차이 나고 부도 확률은 3분의 1로 줄어들어. 자, 프랑스는 어떠냐? 유럽은 패턴트를 가진 기업의 성공률은 30%인데 없는 기업은 8%밖에 안 되더라. 이 패턴트 프리미엄이 무려 22%나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해졌습니다. 질 좋은 창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특허 전략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현상을 놓고 보면은 우리 스타트업 교육부터 정책의 특허 전략이 아직 뚫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실제 국가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총 취업자 수가 IP 집약 기업의 15%의 GDP는 38%를 차지하고 있다. 역시 우리가 고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벤처의 현재는 어떠냐? 아이디어 독창성이 중요하다고 다들 주장합니다. 기술 차별화, 아이디어 독창성 약 50%, 그 다음에 시장 차별화 약 35%. 그런데 현상을 놓고 보면은 유사한 사업 때문에 힘들다 87%.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차별화가 안 돼 있는 창업.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과 경쟁도 차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문제는 유사한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면서 실행을 안 해요. 얼마나 실행을 안 하느냐.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창업자들 113명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너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특허 중요하냐? 지식재산 중에서 97%가 예, 그거 중요해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실제 IP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38%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건 아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인지와 실행에 개입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정책적 빈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양적 창업의 차별화해서 질적 창업으로 우리는 바꿔야 되겠다. 창업이 뭐냐부터 우리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창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시장이 필요한 것을 내가 남들보다 잘 풀면 된다. 즉 역량과 시장의 결합이라는 거죠. 즉 역량은 뭐냐? 대체로는 기술 차별화입니다. 이 기술 차별화가 이제 IP로 이동한 거고 고객 차별화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동을 했죠.
각각 역량과 시장 기회를 포착한 결과적으로 IP 기반의 창업으로 집약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업 간의 경쟁은 이제 더 이상 덤핑 경쟁은 사라지고 있죠. 왜? 생산의 경쟁이 아닌 거죠. 이제는 생산은 누구나가 비슷하게, 여기서는 차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히든 챔피언 기업들은 지금도 생산에서 차별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생산에 차별화 안 되니까 R&D와 마케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R&D와 마케팅도 드디어 차별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쪽으로 간 거죠. R&D, 기술은 IP 차별화로, 마케팅은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순환시키는 유통 플랫폼과 메타 기술이 등장했죠. 이제는 지식사회가 아니고 지식재산권 사회고, 이제는 우리가 기술이 지재권보다 중요한 게 지재권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술 차별화는 6개월, 요즘 3개월, 어떤 데 2개월 이런 거죠. 자, 물론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얘기 안 하면 또 이건 안 중요하다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스마트폰을 700개 부품의 결합으로 보느냐, 아니면 7만 개 특허의 결합으로 보느냐. 이렇게 보면 우리 스마트폰 사업의 120%를 이해하고,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 사업의 나머지 680%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압도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이제는 IP를 굉장히 낮게 생태계에서 만들 수 있고, 이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가 R&D의 목표다 하는 거죠. 실제로 요즘 우리가 이제 주목할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죠. 1조 기업 가치가 넘는 스타트업, 흔히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니콘들을 보면 샤오미, 네스트, 고프로 각각 얘들의 기업 가치가 20조, 3조, 2조 5천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간단해요. 뭐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만듭니다. 카메라 만들고 뭐 온도 조절기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전용품 만들고, 이게 별거 아니잖아. 근데 별겁니다. 이게 뭐냐? 눈에 보이는 IP, 눈에 안 보이는 서비스, 이 두 가지를 연계하고 있죠.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IP와 비즈니스 모델이 연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IP 차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에서 IP를 가지면은 진입장벽이 되고 이걸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IP가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보다 자금 활용이 쉽죠. 대기업 협상력 강화되고, 그리고 글로벌 진출 IP 없이는 우리가 안 된다고 보면 그냥 그게 정답입니다. 예. 여기서 치명상을 많이 단지 말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벤처 거의 대부분이 IP 경고장 다 받습니다. 그거를 돌파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거고, 돌파 못하면 못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IP 포트폴리오로 진입 장벽을 강화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고프로, 이 친구들은 제품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우선 특허부터 만들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IP 포트폴리오로 장벽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기업가치 2조 6천억을 가져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특허가 있으면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략 한 1억까지는 그럭저럭 우리가 신용보증 받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회사가 크면은 TCB에서 신용 평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융자를 쓸 수 있고, 그리고 특허청하고 지금 산업은행, 업무제휴, IBK, KB국민은행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 금액을 하고 있죠. 대기업 협상력은 결국 특허입니다. 이 플리토가 대기업과 싸움에서 이긴 것도 특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벤텍스가 콜롬비아하고 국제 싸움에서도 이긴 게 역시 특허 싸움에서 이긴 거죠. 우리 아이센스 옛날에 이제 이 차관식 회장, 지금 교수, 옛날 교수였을 때 제가 있던 회사에서 기술 개발을 맡겼습니다. 그때 기술 개발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해요.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거 대충 만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이 혈당 측정기라는 게 대충 만들어도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힘든 게 수만 개의 특허에서 특허를 피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작동하는 게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특허를 피해 나가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특허를 다 피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플레이어들한테 납품합니다. 이들이 보는 건 뭐냐? 성능을 보는 게 아니고 너희들 어떻게 특허를 회피했냐?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예가 우리 김철환 이사장님 조금 전에 발표한 예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IP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는 흔히 IP는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전략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특허 침해를 대응하는 이 방어적 목적이다. 그 다음에 특허를 우리가 기업의 전략적 가치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전략적 가치 입장에서 우리가 특허를 단순한 정보 차원이 아니고 지식을 넘어서 지능 차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특허 전략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여기 있죠. 전체 특허를 보면은 내가 특허를 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허 10개를 내나 돈이 안 되더라. 당연하죠. 특허는 내가 돈 되는 특허가 5%밖에 돈 되는 특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가 1%가 가치의 90%를 만들고 5%가 중요하고 요 밑에 45%는 이거는 돈이 안 되는 특허입니다. 문제는 뭐냐? 출원할 때 우리에게 돈 될지 몰라요.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출원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돈 안 되는 건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허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하고 텍스트 마이닝하고 사이테이션 어널리시스를 하고 우리 창업기업 중에 이러한 특허 전략을 갖고 있는 데가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다 봤는데 창업기업 중엔 단 한 군데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창업 단계에서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김철환 이사장님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거의 다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내가 직접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 지식재산권협회에 있는 회원사를 제가 명단에 꼭 우리 인쇄물에 보고서에 219페이지, 220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전체 명단을 실어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기업 애니5의 비즈니스를 제가 하나 실어놨죠. 돈 받고 한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기업의 발전 단계별로 보면은 제가 벤처의 발전은 크게 3단계, 길게는 제가 7단계 모델을 만드는 게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창업,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진출, 글로벌 진출 이렇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창업 단계는 기술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들어가죠. IP 조직이 없이 IP를 그냥 어떻게 확보를 해요? 여기서부터 인력을 투입하는데 대략 인력 투입이 기술 개발 인력의 5% 이내로 투입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인력이 보통 100명 있는 우리 벤처기업들 특허 인력 절대로 5% 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익 내는 걸 놓고 보면은 IP 초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절반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전략적 가치를 보면 달라집니다. IP를 포트폴리오화 해야 되고 여기서는 전략 조직화가 되고 IP 재무 자산화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IP 전략을 들어가야 됩니다. 흔히 창출, 보호, 활용을 나눠서 보고 있죠. 재산화 시키고 우리가 그거를 방어하고 라이센싱하고 매각하고 첫 번째 지식재산 출원 문제를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출원 중 특허를 받고 국제에서는 우리가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하고 30개월 이내에 갖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국내에 출원하고 여기에 진입 해외 각국 진입 안 한 특허는 사실은 없는 것보다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만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국내 시장 대략 1.5% 시장인데 그거 우리가 갖고 있다 한들 별로 대세 지장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첫 번째 단계는 검색입니다. 검색 툴은 우리 특허청에서 만든 거, 그다음 립스에서 만든 거, 구글 페이턴트. 사실은 구글 페이턴트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왜? 그냥 이유가 여기는 특허뿐만 아니라 논문까지 다 같이 검색해 주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자, 제가 벤처 창업 기업들한테 얘기할 때 특허에 대한 모델을 딱 이 모델만 얘기합니다. 네가 창업하는 게 시장의 기회를 포착해서 하는 거냐, 기술 차별화를 하는 거냐. 그러면 저희 시장 중심 모델은 BM 창업이고 기술 중심 모델은 IP 창업이죠. 자, BM으로 창업하는 친구, 이 친구들은 기술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술은 몰라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네 기술을 사업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아니면 차별화하는 데 필요한 특허를 어디선가 획득해봐라. 사든지 아니면 지금 LG 삼성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공개 특허를 내놓고 있으면 그거를 가져오든지. 그 다음에 IP로 창업하는 경우 사전 특허를 분석해봐라.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분석하고 나서 특허가 있다 그러면 회피하거나 아니면 특허가 없다 그러면 강화하거나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있는 특허 매입해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종 경진대회 가서 현장에 앉아가지고 내가 구글 페이턴트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50%가 특허 검증에서 걸립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온 기업들이 걸려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걸린 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봐요. 너 이거 있는 거 알았냐 몰랐냐. 몰랐으면 모른 죄로, 알았으면 알고 얘기 안 한 죄로. 그래서 전부 다 이 점수를 팍팍 깎아버리죠.
자, 기술사업은 반드시 선행 특허를 분석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기존 특허를 강화, 회피, 매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강화는 우리보다 앞에 특허가 없다. 그럼 우리는 이대로 가면 된다. 아니다 이거죠.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포트폴리오로 강화를 해라. 그다음에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허 출원전자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 출원도 가능하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 회피를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회피 설계가 있더라도 중요하지만 없더라의 경우도 중요합니다. 없더라 하는 경우도 우리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찾다 보면은 그 주변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요포의 구성 원칙에서 주로 트리지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회피해 나가는 거죠. 특허 매입도 중요합니다. 내가 특허가 봤더니 우리 사업에 선행 특허 있더라.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내가 만들 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싸게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미 열심히 사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애플, 삼성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 싸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살 수 있는 시장이 있고, 근데 시장이 아직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살 때 이게 도대체 어떤 퀄리티냐? 그래서 일일이 다 심사 받으려면 한 2, 3천만 원 드니까 이것을 한 2만 5천 원, 3만 원 들여서 하는 스마트 3.1. 이것도 이제 우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죠. 보험입니다. 우리 대기업에 가서 피치하면 어떻게 되냐? 돌아와서 몇 달 있다 보면 대기업이 그 사업 하고 있죠. 아마 여기도 그거 때문에 열받은 사람들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심 사장님은 이런 일 없었어요? 있었죠? 예. 뭐 이렇게 GS, 뭐 SK 뭐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방송 중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변리사 특허청은 뭐 굳이 필요 없지만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벤처 캐피탈이나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특허 등록을 하고 협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허 등록을 하지 않고 할 때는 반드시 NDA를 요구해야 되는데 NDA 하자 그러면 집에 가봐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요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NDA를 체결하자고 2010년도에 청와대에서 저하고 대기 정경련이 젠틀맨 어그리먼트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걸 지금 안 지키고 있죠. 자, 그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제 특허 덤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하라는 것도 있고 특허 소송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활용 측면에서 우리가 특허 금융도 이용해야 되겠죠. 사업할 때 돈을 투자해서 M&A나 IPO를 회수하는 게 벤처 캐피탈. 근데 아이디어에 투자해서 특허에서 회수하는 게 인벤션 캐피탈이죠. 그래서 이 인벤션 캐피탈이 아이디어 창출, 보호, 활용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IP 금융이 국내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 보증과 융자 쪽에서 3,600억, 그 다음에 투자 쪽에 펀드를 포함해서 한 2,000억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가 한국 유일한 인벤션 캐피탈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생각보다 못하고 있냐 이러고 있는 거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자, 이 IP 거래소가 이제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활성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쪽에서 보면은 우리 네스트가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네스트가 300명, 창업한 지 3년 만에 300명의 종업자가 있을 때 3.2 빌리언 달러의 매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매각이 되느냐? 얘들이 갖고 있는 인텔렉츄얼 벤처스에서 라이센싱한 거 포함해서 총 300개의 특허를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원천에서 UX 특허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마련했습니다. 자, 네스트하고 스마트싱스 두 개가 홈 IoT의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근데 각각 매각 금액을 보면 얘들은 3.5조, 얘들은 2천억 그 정도 수준입니다. 2억 불 정도. 이건 삼성이 매입을 했죠. 차이가 뭐냐? 얘들은 132개의 자기 특허 플러스 170개의 인텔렉츄얼 벤처의 라이센스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페이스북 IPO를 하는데 자기 특허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IBM, 마이크로소프트, AT&T에서 수많은 특허를 사들이고 있죠. 자, 심지어는 우리가 셧다운해서 문을 닫았다. 그렇더라도 특허가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특허를 회수하더라. 구글도 모토로라를 실제로 125억 불 중에 100억 불은 특허의 가격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텔도 마찬가지죠. IBM도 이런 특허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단계에 걸쳐 가지고 IP가 창업의 품질, 그 다음에 우리가 창업, 그 다음에 글로벌 화이링까지 전부 다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국가 정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IP 지원 정책을 하겠습니다.
특허청이 현재 11월 기준으로, 12월은 또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11월 기준으로 이와 같은 창출 활용 보호에 관한 특허 지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뭐냐? 공급자 중심의 개별 지원 정책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출 보호 활용 단계 주요한 지원 정책을 보면 권리화 지원, 그 다음에 컨설팅 지원, 그 다음에 분석, 라이센싱, 매각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바로 특허 바우처 제도를 가지고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지원 제도를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특허 바우처 제도란 제도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뭐 바우처, 상품권이죠. 자, 특허 상품권을 가지고 이 상품권 지금도 씁니다. 우리 복지 서비스 지원하면은 어떤 복지를 선택할 것이냐를 소비자가 결정한다. 이러니까 이 가불 관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특허청에서 스타트업한테 복잡한 지원 구조가 아니라 그냥 상품권 바우처를 주면 바우처 가지고 뭘 쓸 거냐 하는 것은 지식재산 서비스 협회 회원사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선택하도록 해라. 자, 이와 같은 비슷한 제도들이 네덜란드 림부르에서 나리지 바우처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97년도에 유럽 지역 혁신 상을 수상했고 평균보다 74% 높은 특허 신청이란 엄청난 지역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유럽 전체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확산이 되죠. 그래서 유럽 전체가 ICT 이노베이션 바우처를 가지고 EU 전 국가에 최대 1만 유로까지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이 바우처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해라 이런 거죠. 이건 아일랜드 이노베이션 바우처입니다. 스티븐업이라는 TV 감독이 도대체 프레기를 좀 줘야 되겠다. 이걸 이노베이션 바우처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140만 유로 펀딩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이와 같은 혁신 바우처를 가지고 여기서는 5천만 원까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커네티컷죠. 만불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영국 같은 경우는 법률 연구까지도 바우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뭘 만들었느냐? 특허 전용 바우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특허 출원에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위에는 국경 특허청, 아래는 상해 특허청이 되겠습니다. 한국도 안 하고 있냐? 한국도 하죠. 산업통상부가 기술사업화, 미래창조부가 R&D, 그 다음에 농림축제 창업 바우처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은 수요자 니즈를 만족시키고 가불 관계 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특허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현재 특허청의 지원 절차가 어떠냐 그러면 52%가 복잡하다. 그 다음에 경직돼 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현재 우리 특허 지원 정책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이거 좀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바우처 정책으로 해서 편하고 또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까지 정책이란 것이 보면은 자원 분배가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왜곡될 수가 있고 행정 비용이 들어가고 시한 지연이 들어가죠. 시장에 맡기면 받으냐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 탐색 비용, 외부 효과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하면 단순하지만은 생태계 현상에 미흡하고 창업기업은 제한적 활용이 되는데 시장으로 가면은 제도는 좀 복잡해지는데 생태계 선순환 기능이 생기고 다양한 니즈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잡하더라도 이 민간 활용 바우처를 민간 서비스로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특허 바우처를 중국이 하고 있는 제도는 정부 지원에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 트랙으로 정부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다 포함하는 바우처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동시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규제 차별, 규제 혁신, 네거티브 규제 다 얘기하지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전에 모든 걸 우리가 기업을 평가하고 심사하고 잘못되는 경우를 막고 사기꾼을 사전에 골라내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 놓고 보면 95% 기업은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이것을 유럽은 현재 바우처를 추첨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만 되면 추첨 제도, 추첨. 간단하게 하자. 그 다음에 한돈에 선택하고 사후에 그것을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하고 짜고 돈을 빼돌렸다거나 서비스를 안 받고 서비스 한거로 했다거나 그럴 경우는 양무벌죄로 3배까지 징벌을 하자. 이것이 간단한 제도, 이게 KTX 제도와 같은 거죠.
자, 이런 바우처 운영을 하게 되면은 평가를 기반으로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검증으로 사후 징벌로 양벌제로 세배 가중 징벌을 하고 사전 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의 관점에서 선정해라. 그 다음에 스타트는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출원부터 소송까지.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다 필요하다 이겁니다. 다 필요하겠죠. 그 금액 얼마나 있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싱가포르에 500만 원, 유럽이 1000만 원, 커네티카 1000만 원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500만 원이 우리가 시작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급 횟수는 뭐 2번, 뭐 4번인데 결과가 좋으면 3번 정도까지 어떨까. 그 다음에 기존 업력은 3년 이하가 제일 많죠.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지금 많은 정부 지원 제도가 정부 공공 중심의 모랄 해저들을 사전에 막는 복잡한 제도가 되어 있는데 간단한 제도로 가보자. 그리고 이것을 질 좋은 청합을 위한 성장과 고용의 견인차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IP를 위한 기술로 가고 공급에서 시장 중심의 제도를 융합하면은 이 강력한 IP로 글로벌 진출 촉진될 것이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에 사실은 한국이 위험합니다. 이 생태계가 선순환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보자. 자, 마치겠습니다.